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끄트머리 마전이라는 데 왔습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45타는 광고계의 아버지, 또 저한테도 굉장히 아버님 같이 저를 광고를 지도해 주셨던 대홍기획의 상무셨고, 롯데그룹의 대홍기획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다이치 기카코라는 큰 광고회사, 그리고 미국의 DDB 니드햄, 도일 댄 본버그 했던 DDB, 딱정벌레로 유명했던 DDB 니드햄이 만들었던 DD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이제 88세에 미술을 맞으신 우리 이병인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오늘 온 목적은 지난 50년간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꽃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알고 잘 모릅니다. TV에 나오는 거 박수나 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 50년의 광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1972년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들어가서 신문방송을 공부하면서 부전공으로 출판, 광고, 홍보를 공부했어요. 그때 74년에 저희 중앙대학교 선배이신 이대룡 선배님이 국제광고학과를 만들어서 광고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준일 교수님이 PR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4학년 때 광고과 1기 서범석이나 이런 광고 1세대들하고 같이 광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좋아서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와서 1978년도 45년 전에 대한항공 선전실에 들어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뭐 저보다 그 전에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TBC 지금 ITBC의 전신인, JTBC 전신, TBC에서 PD도 하시다가 5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셨다면서요? 미주리 주립대학으로 그때 저널리즘 공부하러 가셨는데 왜 거기 가셨어요? 저희 세계적인 저희 신문학의 저널리즘의 태도가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예. 세계 최초의 신문대학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많이 뒤졌었거든요. 구라파보다도 미국이 아주 부자 나라로 선진하게 됐고, 미국은 경영학에 으뜸인 분들이 많이 태어나고,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정부지만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실은 국민들이거든요. 그중에 기업이, 특히 자본주의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 경영자를 움직이는 게 광고쟁이 아닙니까? 제가 34년 전에 이벤트를 만들면서 저도 광고쟁이다 그랬습니다. 1920년 로덴 토마스라는 회사에서 광고의 과학을 부르진 이후로 광고가 크게 성장했는데, 그 뒤로 제가 대한항공에 입사했을 때 78년도 입사해서 그때 합동 광고라는 데서 저희 광고 대행을 했어요. 미국이나 세계는 오길벤메이드 ONM에서 하고요. OM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교수님께서 합동통신, 지금의 오리콤의 전신인 합동통신 광고기획실에서 제일 처음 광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합동 광고 전에 몇 군데가 있긴 있었죠. 예. 이제 잘들 모르지만 현대기획이라고. 예.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 대행사로 출발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만보사라는 데가 만보사, 있었어요. 예. 동아일보하고 저희 오비그룹하고 오비하고 예. 보시. 그러셨구나. 그래서 만보사라고 일반만차의 보도보자. 예. 만보사. 거기가 올해 합동광고 전시. 광고 기획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광고 기획실하고 합병을 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현재 오리콘으로 이름을 바꿨죠. 예, 예. 예, 예. 그때 당시 그 이제 광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시고 그때 한국에서 이제 광고의 대부로 우리 이병인 교수님을 꼽는데 그때 그 김성년 씨하고 윤석태 씨 이런 분들이 같이 하셨죠? 윤석태 씨는 내가 만보사에서 디자인 담당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필름으로 내가 앞으로 필름 시대니까 텔레비. 예, 예. 그래서 이 윤석태를 내가 훈련을 예, 시켰죠. 알겠습니다. 국민 그래서 여러분은 임무를 잘, 했지. 예,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의 CF를 만드는 그 CF램 말을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커머셜 필름, 예, 예, 예. 이제 CF램 다 알지만 예, 예, 영어지만 예, 예. 그 분야에서 윤석태 씨가 대단히 저 유명한데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처럼 같이 일했던 우리 이병인 교수님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예. 얼마 전에 작권했지만 예, 예. 제가 그 대한항공에 45년 전에 일할 때 그 대한항공이 전 세계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오길 벤 메이더하고 같이 일했는데 오길 벤 메이더 로스앤젤레스, 오길 벤 메이더 뉴욕, 오길 벤 메이더 홍콩, 로길 벤 메이더 파리가 서로 경쟁을 해서 대한항공 광고를 크게 만든 적이 있고 그때 당시 오리콤 그 사장님이 새년김 김성년 씨였어요. 같이 일한. 어쨌든 그 뒤로 저는 칼에서 6년 반 동안 모닝캄 편집장도 알고 광고 판촉을 하다가 83년에 럭키금성으로 갔습니다. 럭키금성으로 갔더니 거기도 이제 광고가 막 시작이 돼서 그 희성산업이라는 광고회사가 지금은 이제 그 뒤로 LG헤드로 바뀌고 지금 HS헤드로 바뀌어서 1년에 뭐 광고가 뭐 수조 원 하는 그런 큰 광고회사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제가 이제 광고를 했었어요. 그때 그 저는 주로 해외 광고회사인 일본의 덴츠라든지 비비디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일했는데 럭키금성 광고를 크게 개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회사에 갔는데 그게 바로 대웅기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국제팀장을 하면서 우리 이병인 상무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대표로 그때 당시 대웅기획 남상조 사장님 모셨어요. 그 대웅기획이 꼴찌하던 회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업계 2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참 우리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펩시콜라 기억하시죠? 칼스버거, 롯데 호텔 광고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그때 모시고 난 뒤로 제가 나오면서 우리 사장님 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롯데그룹이 일본의 다이치키 갖고하고 DDB 도일 댄 번복했다는 유명한 DDB 리드엠과 만든 DDK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시고 큰 역할을 하셔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수님을 모신 것은 뭐 그 뒤로 뭐 교수도 하시고 제가 센츄리 TV 할 때 그 제가 나오면서 또 방송국에도 계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일하시면서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대략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직업이 내가 사실은 두 개였습니다. 아, 그러셔요? 회사.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광고계 초창기라. 예. 뭐가 정립이 안 되고 광고 대행사가 사실 뭔지도 몰랐을 시절이었죠. 그렇죠. 예, 광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한 40년을 했어요. 대학교 강의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참 70년대 그때가 우리나라도 광고를 과학화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과학화인지. 맞습니다. 광고에 무슨 과학화가 있냐. 그냥 아이디어만 내서 만들면 되지.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늦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서구도 70년대 들어와서 광고를 그렇게 그냥 번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장을 알고 뭘 하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고가 이제 넓게 알린다는 뜻이고 영어로 advertise 바꾼다는 것,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시장을 바꾸는 것은 기업 경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합니다. 1920년대는 광고의 과학이라는 걸 부르짖었고 60년대에는 USP, 포지셔닝, 전략, 이제는 광고가 그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힘으로 크게 등장하고 있고 방송에서 인터넷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로 가면서 모든 그 경영의 정치의 모든 사회 변화의 뒤에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지난 50년대 말부터 공부하셔서 한국을 크게 바꾼 우리 이병인 그 DDK 대표이사님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될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그 늘 숨어서 일을 하셔서 오늘도 말씀 안 하시려는데 제가 억지로 모시다시피 했는데 광고에 별로 친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만 하면 되지. 일만 했죠. 그래서 일하고 강의하고 예. 강연 세미나 예. 또 그룹에 가서 또 광고도 하고 예. 또 강의도 예. 하고 예. 하다못해 저희 CN 소비자 예. 단체 연합에서 예. 예. 가서도 그렇습니다. 기업과의 그동안에 세미나 수없이 많이 했어요. 기업을 그렇습니다. 그 광고 과학화 시대, 예. 대행사 시작하는 시대, 저 벽돌 한 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인 교수님, 제가 교수님은 88세시고 저는 저 17살 어린 71세입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존경하는 인물이 몇 분 계신데 첫 번째 대한항공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김용국 그 비서실장 하신 분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럭키금속에 가서 저를 아껴주셨던 윤자연 대표님 아주 존경합니다. 그 대형기획에 우리 가서 저를 4년 반 동안 혼내주셨던 우리 이병인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 세 분을 제가 꼭 보시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칼에 계시던 그 양반은 몸이 불편하시고 그다음 윤자연 대표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광고계의 아버지 대부로 우리 교수님 모시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숨어서 자기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장 보람이 있던 일이 어떤 일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시작했을 때는 예. 디자이너들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디자이너들이 마음대로 했죠. 예. 카피라이터도 되게 따로 없었어요. 없었고. 예. 예.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손을 대는 것보다 전부 처음 시작하는 거야. 처음 시작했죠. 거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 맞습니다. 어려웠지만은 맞습니다. 보람이 거기에 다 있었지. 예. 그러니까 이러게 바빴다고 예. 어디 뭐 맞습니다. 친구들하고 뭐 맨날 뭐 점심 따로 먹고 놀는 거야. Never happen. Never happen. Never happen. 그래서 예. 그 열심히 산 게 그 보람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또 이 광고 강의나 이런 거 실무,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토요일 날 해지기 전에 들어가는 거. 예. 맨날 가 떨어진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거. 제가 불만이었던 게요. 교수님 불만이었던 게 이 우리 이병인 그때 당시 제가 상무님 전무님으로 모셨는데 이런 분들을 조명한 게 아니라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 로비하는 사람들 너무 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하고 기억났던 게 외국 손님들 오면 산천인가 그 인사동에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하는 그 식당에 자주 갔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이제 그 남남 갈등이 좀 해소만 되면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그 대원격이 있을 때 정말 저도 밤새워서 일했습니다. 그때 192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로드 앤 토마스라는 회사를 기억했습니다. 로드 앤 토마스라는 회사는 라스커와 홉킨스라는 사람이 광고를 했는데 라스커는 사장이고 홉킨스는 카피라이터였어. 근데 홉킨스가 훨씬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라스커라는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야, 광고할 사람 찾아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왔는데 구두방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광고한다. 그러니까 왜? 나 광고 잘한다. 그러니까 당신 무슨 구두방한 사람이 광고를 했더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장님 광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라스커가 광고는 뉴스 인 프린트, 신문에 뉴스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킨스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건 일부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세일즈맨십 인 프린트다. 광고는 물건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2권을 썼는데요. 사이언티픽 애드버타이징이라는 책하고 마이 라이프 인 애드버타이징이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평생 광고쟁이가 되겠다고 한 게 그런 분이었는데 마이 라이프 인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광고를 하고 나와서 PR도 하고 신문사도 하고 방송국 상무도 하고 이벤트를 창시해서 지금까지 오지만 저는 제 마음의 근본에는 광고쟁이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광고가 한국을 발전시킨 주특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형교육에 있을 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남상조씨 당신은 라스커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홉킨스 같은 이병인 상무를 존경하고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제가 대웅을 떠난 지가 89년이니까 34년 됐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교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고쟁이로서 또는 저널리즘의 전문가로서 과거 방송국의 PD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사시는 90세 다신 어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기업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우리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씀드리나요 제가? 난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모르지만은 예, 교수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지금 또 현재를 생각했을 때 현재를 제일 필요한 건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예, 예. 모든 걸 정상화. 예. 그거는 단계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해서 고생하고 전쟁 겪고 예, 다 예. 하고 예. 식민지배도 받고 해서 예, 예. 이만큼 왔는데 예. 이제 남은 거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정상화가 돼야 한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교수님, 전에 그래서 코바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이제 그 하순봉 사장 계실 때 그 조천영 씨하고 그다음에 그 전무했던 이기영 전문가요? 그런 분들이 방송광고공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광고공사를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프레스센터도 짓고 남한강 수련원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게 공익광고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래전엔 82년에 공공광고에 관한 연구라는 그 바쁠 때 공부하셔서 석사도 받으시고 지금 말하면 퍼블릭 어피어런스 퍼블릭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단순히 텔레비에 뭐 물건이나 파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사회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바로 광고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간판쟁이에서 도안사가 움직이던 광고, 거기에서 이제 카피라이트도 나오고 그리고 기획이라는 걸 동원해서 한국을 크게 바꿔주신 숨은 일꾼 광고계의 대부 아버지 이병인 전문인과 함께했습니다. DDK 이병인 대표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5,4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억 1천만 대한민국 한민족 여러분, 여러분이 뒤에서 밤새워서 울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고생하셨던 이런 광고계의 어른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다로가 만난 사람 45타는 광고계의 아버지 이병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